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 장은 어떤 분위기로 형성될지 여기에서 우리의 스탠스 알려주세요. 네, 이제는 70포인트씩 끊으면 됩니다. 지수 기준으로.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은 잘 메모하시고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는 2650, 요 구간에서, 도달되자마자 2650에서 차익 매물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600선 자리, 한 50포인트 선 정도, 60포인트 선 정도 급락을 했다가 이걸 하루 만에 복귀를 했어요, 여러분. 2650을 붕괴를 한번 했다가 이걸 하루 만에 복귀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650에서 한번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 중심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저점을 높여줘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발언들이 몇 개 있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큰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하루 만에 2650을 넘어선 거죠. 그죠? 근데 2650을 넘어섰을 때 어떤 내용으로 넘어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단순 기대감으로 넘어섰느냐 아니면 내용물을 좀 채우고 갔느냐. 근데 내용물을 좀 채우고 갔다 이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안 왔는데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입장은 안 왔다고. 내년도 수요까지 계속 좋아. 고객들이 계속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반박이야.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청신메모리나 이런 업체들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 판매 단가, 이 공급량을 무작위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주축이 되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야. 너 같으면 쓰겠냐? 이런 걸로. 네, 너 같으면 쓰겠냐? 화웨이가 그거 쓰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몰이라는 거로 볼 수 있고 빅테크 관련된 업체들은 하이엔드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저 밑에 있는 중국 업체들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 AI 칩, 요게 거품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HBM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반도체 DDR4에서 이제 5로 넘어가는 요 중요한 좀 시기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HBM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니까 엔비디아가 이 AI 칩 요 스케줄 시기를 1년 단위로 좀 앞당겼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 LCD 같은 경우도 약간 딜레이가 됐지만 한 3개월밖에 딜레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3 2와 지금 현재는 HBM3 8단 12단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HBM 4로 들어가면 웨이퍼가 2배수 이상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반 레거시보다는 HBM3가 한 3배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6배가 되면 너 같으면은 이 레거시가 공급량이 웨이퍼가 투입량이 6배 이상 증가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겠냐 이런 식의 좀 발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눈 뒤집혀 가지고 아이씨 괜히 팔았네 해 가지고 어제 베스가 좀 들어온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놀아난 거예요. 모건 스탠리와 관련된. 그런 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재밌어요. 상대방 수를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눈에 좀 들어온 거는 어제 거래대금이 11조 이상 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바이오의 돈을 안 뺏어왔어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한 9%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아니, 한미반도체가, 어제 몇 퍼센트나 한 11%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정말 소외받다가 한 4% 반등이 나올 때, 이 돈을, 바위에서 돈을 안 뺏어왔어요. 이게 저는 눈에 띕니다. 알테우젠을 죽이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알테우젠도 같이 상승하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한 5%에서 한 1.2%, 뭐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돈을 뺏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넥스의 돈을 뺏지도 않았고, 셀트리온의 돈을 빼앗지도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돈을 뺏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반도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돈을 뺏어왔냐? 자동차에서 돈을 뺏지 않았어요. 현대차도 올라오고, 기아도 올라오고, 만두도 올라오고. 자동차에서 돈을 뺏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배터리에서 돈을 뺏었느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좀 정체가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낙폭주였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SKC 이런 애들이 동반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은 반등이 나왔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뺏어오면서 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올라가고 바이오에 너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배터리도 너도 좀 올라가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근데 그 전날에 2650 돌파하자마자 차익 매물이 나왔던 금융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하루 만에 돌려섰다는 얘기예요. 신한지주나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반등을 좀 시도를 했다. 그럼 전력주에서 뺏어왔느냐? HD, 현대일렉 여기서 돈을 뺏어오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은 얘네들로 전력주는 전력주대로. 그럼 소부장이냐? 아니죠. 소부장도 유지가 돼. 이게 되게 달라졌던 점인 겁니다. 그죠? 제가 방송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650이 되게 중요했던 저항 자리였는데 이걸 그냥 하루 만에 돌려버린 거예요. 고점에서 60포인트를 급락을 시켜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었던 구간에 짠 해가지고 너희들 생각했던 거 아니야? AI 거품 논란 아니야? 실수는 좋지롱? 너희들 또 속았어? 산 사람들만 돈 번 거야? 요걸 이제 시장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올라갈 때 너희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돈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인심을 베풀게. 야, 반도체 이제 너도 좀 낙폭가도 좀 올라오고 그럼 바이오 저는 좀 쉽니까? 아니야. 너는 너가 할 길 가. 자동차 저는 어떡하죠? 너 배당으로 올리든 실적으로 올리든 너도 지금 당분간 추세 유지하고 있어. 배터리 저는요. 너희들도 이번 구간에 반등 어느 정도 동참해. 전력주 너희들 살려줄게. 낙폭주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중심부에 있었던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면 외곽 지역에 있었던 주식들은 자금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주 같은 애들이나 언택트들도 베이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만 신고가 갔던 시장에서 지금은 지방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오는 구조, 분양가를 회복하는 구조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전체 자금의 성격이 11조 정도 되더라. 이게 어제의 흐름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시청자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우리나라만 이럴까? 아니, 해외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들은 이번에 이제 TSMC는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월마트 같은 주식들도 지금 되게 잘 가는데, 이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이런 주식들도 지금 보면은 3개월 내 거의 최고치예요. 카지노. 그죠? 그리고 중국 업체 가운데서 빅테크 관련된 업체들이 갔었을 때 철저하게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도 많이 버렸었거든요. 근데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막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주식들도 있잖아요. 알리바바 같은 주식들도 최근 들어서 막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막 3개월 내 전고점 막 다 돌파했어요. 이전에 없던 흐름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보면 해외 시장만 맨날 강하고 우리나라는 뭐냐 맨날 약하고 소외받고 중국 같이 약했잖아. 그죠? 시진핑의 어떤 이런 이 정책 기조에 반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받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타격을 받았는데 미묘하게 이번 구간이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그동안 버림받았던 주식들까지도 베풀고 있더라, 돈들이. 큰 돈은 베풀고 있진 않지만 먹고는 살게 해주고 기술 반등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약간 시장이 공격적인 태세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약간 온화하게
아이, 그동안 좀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반등 나와. 아, 너도 좀 반등 나와. 너도 좀 반등 나와. 그럼 저기 하늘에 있는 애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도 잠깐만 좀 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달래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바뀐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영향을 줬던 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라고 봐요. 연준에서 이제 고용만 잡으면 됩니다. 물건 잡았잖아요.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했는데 통화 완화 정책으로 했는데 50베이스 포인트 이외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나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다. 올해 추가적으로 12월 달 50베이스 포인트 할 수 있고 내년도도 잘하면 100포인트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완화 정책 쪽으로 간다라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여태까지 시진핑 정권 아래에서 굉장히 좀 탈중국화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태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 쪽으로. 중국이 옛날에는 미국하고 강대강이었는데 어떻게든 지금 화해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을 좀 취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긴축이나 두려워했었던 시장으로 갔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떠받쳐 주려고 하는, 좀 하방을 좀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 하반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요게 이제 제가 현재 시장이 좀 보고 있는 좀 변화된 흐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요걸 이제 단순 무식하게 지수 기준 딱딱 제시를 해드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기준 잡아드릴게요. 아래쪽으로는 2630을 기준을 잡으시고, 여기서부터는 70포인트씩 다 끊으세요. 자, 2630이에요. 2630. 여기서 70포인트 끊으면 어디예요? 2700이죠? 2700에서 70포인트 끊으면 얼마예요? 2770이에요. 2630에서 70포인트, 빼면 얼마예요? 2630인 거예요. 요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밴드를 설정을 하세요. 2600이면 70 더하면은 2670이요. 2630에서 30포인트 끊으면 2700이 열리는 거고, 2700에서 조금 더 연속 나오면 2770인 거고, 2630이 끊어지면 2560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오 중심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배터리, 반도체가 계속 저점을 좀 높이면 상승이 나오면, 지금 구간에서 2700까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수가 좀 무너지면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2630에서 또 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바이오나 누가 무너진다, 그러면 2560까지 또 열리는 거고. 요런 구간으로 10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요 밴드 새로운 제시해드린 요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가 더 늦은 것 같아요. 1인극을 중간중간에 좀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쏙쏙 잘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장 기대해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